네, 좋습니다. 어, 오늘 이제 공부할 파트는 이제 분자 구조와 극성 파트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먼저 공유결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유결합을 이해하려면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루이스 식을 쓸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요 분자의 구조를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 공유 결합하는 거,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해 가지고 루이스식으로 쓰는 거. 이제 요거 파트는 이제 좀 이따 같이 연습 한번 해볼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 이걸 다 안다는 가정하에 우선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 음. 그래서 그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라는 거지. 음.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어서 와요. 음. 어서 와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 원자에서 우리가 다른 원자들하고 결합을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가 B라는 원자와 이렇게 전자쌍을 하나씩 공유해 가지고 이런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했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파란색으로 여기 이걸 표현할까요? 형광색으로 표현한 요 결합이 바로 뭐냐면 공유 결합을 뜻하는 거잖아. 이 공유 결합을 뜻하고 여기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서로 각각 하나씩의 전자를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진 전자쌍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A와 B 원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요 전자쌍을 우리는 무슨 전자쌍이라고 하지? 음, 공유 전자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쪽에도 위쪽에도 이렇게 A하고 B하고 공유 결합했으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어, 그리고 여기 왼쪽에도 이렇게 공유 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도 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그쵸? 이걸 다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다라고 하는데 전자쌍들은 전기적으로 전자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들이 뭉쳐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공유 전자쌍들이 뭉쳐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런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지?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 이런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에 의해서 전자쌍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전자쌍들끼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뭘 통해서? 반발을 통해서.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 원자에 이렇게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암모니아 같은 걸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는 이렇게 수소 원자와 공유 전자쌍도 여기에 존재하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그렇지만 질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음. 왜 그렇지? 바로 질소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이냐면 얘가 7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7번 질소는 핵에 있는 핵 전하량은 플러스 7이 되는 것이고 전자는 7개가 되잖아. 전자 7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5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5개가. 그럼 얘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즉 마지막 껍질에 있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다? 5개다. 원자과 전자가 5개라는 거지.
다섯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 질소는 요렇게 다섯 개 중에서 최대한 네 가지의 결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혼자 있는 전자들 여기서 전자 하나씩만 더 받아야 옥텟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고 여기서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고 수소와 여기서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면 공유 결합을 세 군데만 이루어지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남아있는 전자쌍은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갖고 있는 전자쌍이 있어야 얘가 어떤 여기에 옥텟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질소는. 그렇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루이스식에서 요 원자과 전자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소가 있으면 질소의 원자과 전자는 다섯 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지.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찍어줘야 되겠어요? 점을 음, 옥텟을 만족하려면 얘는 어차피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전자 3개가 여기 있게끔 그려 주어야 여기서 공유 결합이 딱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여기 하나는 비공유 전상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안단 말이야.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오른쪽과 왼쪽 아래쪽과 왼쪽에서는 공유 결합을 해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통해서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이 분자의 구조에서는요. 1주기, 2주기, 주기잖아요. 이게 그쵸? 주기. 즉 껍질을 말하는 건데 전자 껍질. 이 1주기, 2주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만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조개 번호가 바로 원자과 전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족이면은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2족이면은 두 개. 자, 13족은 세 개, 14족은 네 개, 15족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다? 바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다. 이걸 점으로 표현해주면. 이 한 군데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베릴륨은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개까지는, 어차피 네 개까지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홀전자를 찍어주는 게 맞죠. 자, 붕소는 세 개다. 그럼 옥텟을 최대한 만족하기 위해서 얘들은 세 개를 찍어주고, 탄소는 네 개다.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네 군데에서 전부 전자를 받아서 결합을 여기서 결합을 해줘야 이렇게 결합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홀전자를 4개를 두게 되는 거지 탄소는 그렇죠? 그럼 질소는 5개인데 아까 말했듯이 5개면은 3개만 전자를 받으면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개는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 6개면은 얘는 몇 개만 전자가 더 있으면 옥텟을 만족해? 두 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럼 따라서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만 홀전자로 존재하면은 된다. 따라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성이 몇 개다? 두 개가 되는 거다.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 전자가 몇 개예요? 일곱 개잖아. 그럼 얘는 하나만 전자를 더 받아오면 되니까 하나만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탄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탄소는 그래서 공유 결합을 몇 군데서 하는 거냐면 네 군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 네 군데서 하는 거를 이렇게 결합선으로 표현해주면 더 눈에 들어오죠. 탄소는 어차피 결합을 네 개를 한다 뜻이고 질소는 질소는 어떻게 했냐? 질소는 결합은 몇 군데서 하면 된다? 세 군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에 뭐가 있다? 비공유자성이 하나 있는 거지. 산소는요? 산소는 결국에 그래서 결합은 몇 군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비공유성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플로리는요? 플로리는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으면 돼요? 세 개의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한 군데에서만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전부 결합을 통해서 얘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다 8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인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소부터는 전부 옥텟을 만족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헬륨하고 네온은 여기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죠, 얘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중요하게 볼 거는요. 이 주기에서 여기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옥텟에 만족하는 애들이다. 시험에서는 여기 애들 4명이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는 공유전자쌍만 4개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애 결합을 할 것이고 질소는 공유 결합은 3군데서 하고 비공유쌍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애다. 산소는 공유 결합은 2군데서 하고 비공유를 2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애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면 이건 한결같은 거죠. 변함이 없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플루오린은 공유 결합은 한 군데서 하고 비공유쌍은 3개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튬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 금속이니까 얘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죠. 금속 결합, 이온 결합을 하는 애니까 빼. 그러면 베릴륨하고 붕소인데 한 가지 뭔가 여러분들에서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붕소라고 하는 거는 준금속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베릴륨은 금속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온 결합과 별개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온 결합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다라고 하면서 요 양이온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고 요 음이온이 되는 건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쉽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은 서로 전자를 잃기 싫어하는 서로 어떤 애들끼리의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비금속과 비금속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서로 전자를 주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게 공유 결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요 베릴륨은요 금속 원소란 말이에요. 금속 원소지만 실제로 얘가 참여하는 건 공유 결합을 참여해요. 예외적인 거지 베릴륨은. 그래서 베릴륨은 선생님 왜 베릴륨 금속인데 그러냐?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는 건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예외도 존재해요. 베릴륨 같은 애들은 예외적인 거지. 금속이지만 공유 결합을 해. 왜냐면 얘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비금속 원소들과 전기음성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베릴륨도 그렇고 동소도 중금속이지만 얘도 공유결합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이면서 시험에서는 얘들이 잘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결합하는 개수만 머릿속에다가 파악만 해주면 사실은 화원에서 얘네들의 분자 구조와 극성 따지는 거는 여기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개념반도 했지만 이걸 넘어가도 되거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문제 풀잖아? 그러면 수박 겉핥기라고 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알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데 이걸 모르고 가면은 그냥 한 시간 내내 그냥 멍 때리다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한번 해주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알더라도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응용반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신기하죠. 내가 지우개로 지우는데 얘 베릴륨하고 붕소 안 지워지지? 안 지워지지? 어떻게 한 거게? 내가 여러분 오기 전에 아주 신경 쓴 거야 이게. 비밀 이따 알려줄게요. 자, 베릴륨은 얘가 두 개잖아 원자가 전자가. 자, 붕소는 원자가 전자 세 개죠. 자, 얘들이 왜 중요하겠어요? 얘들은 베릴륨은 어쨌든 그러면 옆에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베릴륨 거 전자 하나와 얘 거 전자 하나 그다음 베릴륨 거 전자 하나와 얘 거 옆에 있는 거 전자 하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 줬으면 어쨌든 나도 하나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베릴륨 주변에는 전자가 몇 결합을 한다고 해도 최대로 한다고 해도 몇 개밖에 안 되는 걸까요? 얘는 주변에 최대 베릴륨 자기 주변에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개밖에 없다고. 자, 네 개밖에 없으면 이건 옥텟을 만족한 걸까 안 한 걸까? 만족 안 한 거지. 옥텟 만족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안 되지만 얘들은 최선을 다한 거야. 그치? 내가 갖고 있는 두 개를 전부 공유결합에 참여시킨 거야. 나는 내 친구들은 다 이온결합하는데 나는 공유결합을 하래. 그래서 난 최대한 어쨌든 공유하려고 손 잡았어. 근데 내가 팔이 두 개밖에 없는 걸 어떡하니? 남는 전자가 없는 걸 어떡해? 나 주고 싶은 거 다 준 거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예외로 봐줘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릴륨은 어쨌든 원자과 전자가 4개만 있어. 옥텟 만족 못 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베릴륨은 옥텟을 만족 못 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야, 중심 원자가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베릴륨 탈락시키면 되잖아. 얘는 예외니까. 자, 그다음에 붕소도 마찬가지인데 붕소도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붕소가 화학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결합을 3개밖에 못하고 공유 전자쌍은 3개밖에 못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붕소 거 하나와 다른 애 거 하나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얘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 원자 주변에 몇 개가 되는 거야. 주변에 6개밖에 안 돼요. 자, 옥텟 만족한다 안 한다? 옥텟 만족 못하지 얘도. 그래서 하지만 얘도 붕소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얘도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로 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베릴륨하고 붕소는 옥텟을 지키지 못해도 얘들은 봐준다 이거지. 옥텟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대부분 보면 옥텟을 만족을 다 한다라는 문제가 주어지거든.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왜? 뭐만 보면 됩니까? 우린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4개 중에 하나구나. 자, 이주기 원소다라고 주어져요. 보통은. 이주기 원소이면서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을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은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핵심이 있다는 거. 됐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자쌍 반발이라는 것은 자, 질소가 있을 때 좀 아까 여기 질소 있었죠? 질소 어떻게 생겼다고요? 여기에 비공유쌍이 하나가 있고 요렇게 세 군데에서 결합을 한다는 거지. 누구와? 수소와 결합을 한다. 자, 이때 수소끼리 여기 수소와 질소가 결합하는 여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는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 사이에 서로 뭐가 있어요? 반발이 있겠지. 요 반발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비공유쌍은요,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뚱뚱해, 얘는. 어, 결합을 한 애들은 날씬해요. 왜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날씬해. 근데 결합을 안 한 애는 뚱뚱하단 말이야. 뚱뚱하기 때문에 얘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해.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은 더 크다는 거예요. 비공유쌍이 더 세게 밀어낸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H2O처럼 물이 있다. 물은 비공유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비공유끼리는 더 뚱뚱한 애들끼리 더 밀어내니까 이게 제일 반발력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그 중간 정도의 반발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와 공유는 가장 반발력이 약한 걸로 보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전자쌍 반발에 의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고, 이것에 의해서 결합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해보면 이걸 하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음. 자, 볼게요. 중심 원자에서 전자쌍이 자, 중심 원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어, 전자쌍이라고 할게요. 전자쌍. 우리가 배위수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중심 원자에서 만약에 두 개의 전자쌍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양쪽으로 두 개가 나가잖아, 전자쌍이. 이렇게.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몇 도? 결합각은 180도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무슨 형? 선형 구조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BeH2가 그런 거죠. 왜?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였고 수소하고 결합을 하니까 얘는 공유 전자쌍밖에 없고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서 나간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전자쌍은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선형 구조, 좀 직선형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180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음, 됐죠?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서 만약에 전자쌍이 세개가 나온다. 세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개의 전자쌍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겠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구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120도의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된다. 어, 그러면서 얘들은 평면 삼각형,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 되려고 한다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동소 같은 애들. 원자까지가 세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결합을 세 군데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다 떨어져서 120도의 각도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겠지. 여기에 H가 세 개가 붙었다? 그럼 얘는 무슨 구조 되겠다?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겠지. 음. H 대신에 플로린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린이 와도 공소에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와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플로린은 비공유쌍이 얘는 원자관장 7개니까 비공유쌍이 3개씩 있는 애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비공유쌍은 영향을 안 줘. 요 중심 원자에서 나가는 전자쌍이 몇 개냐만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3개잖아. 따라서 얘도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요건 좀 어려운 분자인데 요 분자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음, 요거는 요건 하지 말자. 요건 지금 일단 여러분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개짜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 4개짜리가. 4개짜리가 왜 중요하냐면, 4개짜리는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에서 4개의 전자쌍이 나가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90도가 아니라 90도보다 더 큰 구조가 있죠, 각도가. 바로 정사면체 구조란 말이에요. 사면체 구조.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는 여기에 결합각이 90도보다 크죠. 109.5도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 음. 그래서 만약에 정사면체 구조인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사면체 구조인데 세 가지의 구조가 가능하단 말이지. 왜? 중심 원자에서 네 개가 나가긴 나갔어. 나갔는데 이 네 개가 전부 공유 전자쌍만 네 개인 애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네 개가 나갔는데 네 개가 나갔는데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비공유쌍일 수 있어요. 질소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잖아.
아까 그랬죠. 그렇죠? 그럼 질소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중심 원자에서 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얘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애지. 하지만 총 전자쌍은 네 개니까 똑같단 말이야. 기본 골격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심 원자에서 네 개가 나가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공유쌍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산소 같은 애들. 산소는 원자간자 6개니까 비공유쌍이 두 개잖아. 좀 아까 우리 봤죠?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 두 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두 개를 갖는 애가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전자쌍의 합은 전부 몇 개예요? 합은 네 개. 합쳐서 네 개, 합쳐서 네 개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중심 원자에서 산소 같은 애들이 이런 애가 되겠죠. 네 개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얘는 기본 골격이 뭐가 된다? 정사면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소들이 모두 똑같으면은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CH4 같은 애들, 그렇죠?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결합각이 109.5도가 되는 거지. 결합각이 109.5도가 되면서 얘는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 질소 같은 애가 중심에 있어. 여기에 암모니아에 H 세 개가 붙었다. 뭐 다른 게 붙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붙어요. 붙게 되면은 얘는 기본 골격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삼각 뿔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비공유쌍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따라서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비공유성과의 반발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더 세게 민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래로 작아지니까 이 각도가 더 줄어들면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7도가 되는 거죠. 각도가. 그러면서 무슨 형태가 된다? 삼각 뿔의 입체 구조가 되겠지. 너무 이해 잘 되죠? 이해돼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애가 있다. 그러면 얘는 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소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거밖에 안 보이고 비공유쌍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비공유의 반발이 매우 크다고 그랬어요. 더 밀고 비공유 공유도 꽤 크니까 더 밀어. 그러면 요 결합각은 깨갱하면서 굉장히 작아지겠지? 요 결합각이 몇 도가 되죠? 바로 104.5도가 되는 거야. 점점 결합각이 작아지도. 비공유쌍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결합각은 109.5도에서 107도에서 104.5도로 점점 감소하고 이 104.5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는 얘의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하지? 음, 구분형 구조다. 불쌍한 우리 형, 구분형 구조다. 그러니까 물분자 굉장히 불쌍한 형이잖아. 굽었다 이거지. 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 됐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구조는 이거 다섯 가지밖에 없죠. 음, 여기에 선형 구조냐, 어? 선형 구조냐, 선형 구조냐, 아니면 평면 삼각형 구조냐, 180도 결합각, 120도 결합각. 정사면체냐, 삼각뿔이냐, 구분형이냐. 결합각이 달라지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형인 애는 누구냐면 베릴륨을 갖고 있으면 선형이고 중소를 가지고 있으면 평면 삼각형 구조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입체 구조가 평면 구조냐 입체 구조냐가 중요한데 자, 평면 구조인 것은 선형 구조니까 평면 모든 원자가 평면에 있냐 이거예요. 자, 평면 삼각형. 요 두 가지는 평면 구조인 걸 여러분이 잘 알더라고. 잘 아는데 평면 구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기. 구분형도 평면 구조죠. 세 개의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체형. 입체는 이렇게 정사면체와 삼각뿔의 형태가 입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탄소가 하나 있고요. CH4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를 입체 구조 생각을 하는 거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요거. 자, 요거 보면서 합시다. 자, 요거 보면서 하세요. 잘 모르면. 자, 탄소가 있어요. 그럼 탄소가 원자 가전자가 몇 개더라? 자, CH4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탄소의 원자 가전자는 4개구나. 4개구나.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골격은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 애구나. 자, 수소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하나밖에 없는 애구나. 원자 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자연스럽게 하겠지. 이렇게 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어, 전자쌍이 몇 개 나갔나 보란 말이야, 중심에서. 탄소니까 중심에서 4개가 나갔겠지. 수소가 4개면. 4개가 나갔네? 그러면 4개가 나갔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입체 구조가 삼연체 구조겠네? 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런 입체 구조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정삼연체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 결합각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9.5도가 되는 것이고, 무슨 구조? 정삼연체 구조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C2H6는 무슨 구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C2H6. 자, 이런 게 나왔다. 선생님, 분자가 너무 원자 수가 많아지니까 좀 힘들어요. 자, 겁먹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많은 애가 중심에 오는 게 맞겠지. 그럼 탄소가 두 개가 있으면 탄소끼리 연결이 되고 탄소에서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니까 이렇게 4개를 일단 그려놔 봐. 4개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결합했잖아. 그럼 남은 팔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마침 수소가 몇 개래? 6개래잖아. 그럼 여기다 뭐 그려주면 되겠어? 수소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들이 어떻게 생긴 건데요? 자, 보세요. 중심 원자만 보면 돼. 탄소만 보면 돼. 자, 탄소 여기 왼쪽 1번 탄소를 볼게요. 1번 탄소는 전자쌍이 몇 개가 나왔어요? 4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얘만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탄소에서 4개 나갔으니까 무슨 골격을 가져야 돼요? 삼연체일 골격을 가져야 되겠지. 삼연체일 골격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에 누가 붙는 거야? 수소, 수소 3개가 붙었잖아. 삼연체에서 골격이 붙는 거야, 이렇게. 붙은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하나에 누가 붙었어요? 탄소가 붙은 거지. 되겠어? 수소 대신 탄소가 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탄소 2번 탄소를 봅시다. 저 2번 탄소도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를 했으니까 얘도 중심에서 몇 개가 나간 거야? 4개가 나간 거잖아. 그럼 얘도 중심에서 정삼연체 구조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정삼연체 구조가? 그러면 여기에 수소, 수소가 붙는 거야. 그럼 입체적으로 봤을 때, 자, 왼쪽에 있는 탄소도 이렇게 정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탄소도 이렇게 정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합각을 만약에 여기를 물어봤다. 여기. 알파를 물어봤다. 그럼 이 알파를 몇 도라고 해야 되냐? 90도가 아니죠. 이 알파는 C하고 여기 H 여기를 보는 거니까 정삼연체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109.5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몇 도일까요? 베타 얼마일까요? 베타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니까 109.5도 똑같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109.5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게 돼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자, C2H4예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 C2H4. 자, 생각해봐. C2H4예요. 그러면은 쫄지 말고 결합을 많이 하는 탄소를 가운데 배열을 하세요. 배열한 다음에 탄소가 몇 개의 결합을 나가야 돼? 4개의 결합을 나가야 돼. 오른쪽에 있는 애도 4개의 결합을 나가야 돼.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인지 보란 말이야. 수소가 4개네? 그럼 4개를 배열을 하세요.
선생님, 자리가 남았는데, 자리가 남았는데요, 선생님? 남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수소가 없잖아. 없으면 여기를 지우고 이 두 개의 결합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중결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네 개의 결합이 완성이 됐잖아. 수소 네 개도 다 찼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된 거다? 이중결합이 된 거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중심 원자 탄소에서 몇 개의 전자쌍이 나갔나 봐야 되는데 하나, 왼쪽에 둘, 자, 오른쪽에 이중결합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봐주는 거야. 선생님, 이중결합은 두 개 아니에요? 두 개인데 중심 원자에서 나가는 이 배위수를 셀 때는 하나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탄소 입장에서 몇 개가 나간 거야? 세 개가 나간 거야. 자, 아까 세 개 나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한다고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떤 구조가 되는 거냐? 세 개가 나갔잖아.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수소 두 개하고 이중결합이 여기 이중결합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중결합하고 있는 탄소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얘랑 여기에 있는 수소랑 어떤 구조가 돼야 돼?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가 돼야 돼요. 세 개가 나갔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세 개가 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나, 둘, 세 개. 그럼 얘도 이렇게 수소가 붙고 얘 입장에서도 탄소, 수소가 어떤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가 돼야 돼. 따라서 여기에 결합각을 물어본다. 알파를 물어봤다. 이 알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 거야? 120도가 되는 거지.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120도죠. 왜냐하면 수소는 같지만 여기는 수소가 아니라 탄소고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예측되죠. 전자쌍이 더 많으니까 여기가 결합 반발이 더 세져요. 세져가지고 여기가 120도보다 약간 커지게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여기 수소 여기가 120도보다 약간 작아지게 돼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예측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베타라고 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몇 도가 되는 거야? 약 120도가 되는 거지. 예측이 되는 거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2H2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탄소 배열하죠? 배열한 다음에 결합 4개,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만든 다음에 수소를 결합을 시켜봐. 그랬더니 지금 4자리가 남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탄소끼리 결합에 참여시키면 되죠. 여기를 결합 참여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음, 삼중결합이 되겠네. 탄소 입장에서는 4개가 나갔잖아. 그죠? 그럼 된 거야. 된 다음에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보란 말이야. 몇 개의 전자쌍인가? 하나, 두 개의 전자쌍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결합각은 몇 도가 되는 거다? 180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도 여기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형이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NH3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질소 입장에서는 원자까지 5개죠? 그럼 하나, 둘, 세 개 나가고 비공유쌍이 있다 그랬지? 여기에 수소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전자쌍이 몇 개 나가는 거다? 비공유쌍 하나와 공유쌍 3개가 나가니까 4개가 나가고 있는 배회수가 4개다. 그러면 아까 어떤 구조다? 기본 골격은 삼연체 구조다. 그 삼연체 구조 중에서 하나는 뚱뚱한 비공유쌍, 나머지는 누가 붙었다? 수소가 붙었다. 그런데 이 뚱뚱한 애가 더 세게 미는 거지. 야, 좁아, 절로 좀 내려가. 그래서 109.5도보다 큰 결합각을 갖게 되는데 몇 도가 된다? 107도가 된다. 무슨 구조가 된다? 삼각뿔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N2H4는 어떤 애가 될까요? 할 수 있겠어요? N2H4. 자,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요. 여러분한테 야, 요 결합각 얼마니? 알파 얼마니? 응? 이거 물어보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냐? 알파. 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 기본적으로 N2H 포면은 원자 간자 많은 애들 중심에 놓는다. 그 다음에 N의 특성을 보세요. N의 특성 아까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원자 간자 5개면은 N의 특성은 세 군데 공유결합, 한 군데 비공유쌍을 남겨놓는다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럼 이걸 적용을 하면 N 입장에서 3개, N 입장에서 3개. 됐죠? 그 상태에서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조심할 거? 비공유쌍이 안 보여도 우리는 이게 있다고 그려줘야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반발을 생각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전자쌍이 몇 개 나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갔잖아. 그럼 네 개가 나갔으니까 삼각 정사면체 구조지만 삼각 뿔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 암모니아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돼? 수소가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되겠어? 질소가 되겠지. 그지? 여기에 수소 대신에 여기 질소가 온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질소 옆에 이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2개 더 붙어야 되잖아. 음. 그럼 이 질소는 자기 비공유성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수소들과 함께 삼각 뿔의 형태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세 개가 삼각 뿔의 구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질소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가 삼각 뿔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지. 얘는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요 알파라고 하는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요 알파라는 각도는 여기 얘하고 똑같은 거고 요 각도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약 107도에 가까운 각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만약에 N2H2가 있다.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자, N2H2다. 그러면 얘는 N 가운데 놓고요. 결합 3개를 만들어. 3개. 오른쪽에도 3개. 그 다음에 비공유성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수소를 붙이는데 붙였어. 붙였는데 지금 여기 하나씩 남네. 남으면 어떻게 해라? 지들끼리 결합해라. 그럼 지들끼리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가운데가 이중결합이 되면 되겠잖아. 됐다, 그치?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 됐어요? 자, 왜 조심해야 될까?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가 될까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냐면 여기. 야, 알파 몇 도니?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180도 생각하죠? 180도입니까? 아니라고. 왜 180도가 아니냐? 느낌? 느낌 아니까? 자, 질소 이중결합에 여기에 수소까지 했단 말이야. 잘 찾았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뭐가 있다? 비공유성이 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 보자고요. 질소 입장에서 전자쌍이 몇 개가 나가는지 봐야 돼. 하나, 둘, 3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개 나가면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따라서 얘는 N 질소가 여기 있고 이 위쪽에 비공유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로 해서 여기 한쪽에는 H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겠어? N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 오른쪽에 있는 질소 입장에서는 비공유쌍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누가 붙는 거야? H가 붙는 거지. 그러면 평면 삼각형 오른쪽도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지. 와우. 그러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물론 비공유쌍과의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좀 더 커지긴 해요. 그렇지만 요 알파를 구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약 120도. 약 120도인 것만 알면 돼. 음. 그래서 이 알파는 120도에 가깝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어, 되나요? 그러면서 애들은 더 재밌는 건 이 원자들은 모두 동일 평면에 있죠. 평면 구조야 또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되겠어요? 모든 분자 구조는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쫄 거 없이 우리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에서 다 끝나요.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들 했어요. 자, 어때? 다 아는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내용도 있었나요? 궁금하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음, 자, 몇 쪽을 보냐면, 자, 요거 7번부터 한번 볼까요? 88쪽에 7번 문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요, 네 가지 분자의 분자식인데, 분자 모형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측을 할 때, 자, 예측을 해볼게요. 예측을 할 때, 중심 원자가 누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심 원자가 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많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이주기를 다 이주기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애들 중심 원자가. 자, 이주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자, 여기서 네온은 결합 참여하지 않죠. 리튬, 금속이라 빠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탄소는 결합 네 군데서 한다고 그랬고, 질소는 결합을 세 군데서 하고 비공유쌍이 하나 있다 그랬고, 산소는 결합을 두 군데서 한다 그랬고, 비공유쌍이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랬잖아. 플로리는 결합을 한 군데서 한다고 그랬고 비공유쌍 세 개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자, H2O다 그러면 H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무조건 하나잖아. 그리고 산소가 하나니까 얘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산소가 중심에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비공유쌍이 있네. 비공유쌍 두 개, 공유쌍 두 개니까 얘는 무슨 구조다? 구분형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음. 자, 그다음에 BCl3. BCl3도 붕소를 기준으로 딱 보란 말이야. 붕소를 기준으로 보면은 몇 개다? 세 개다. CL이 세 개야? 그럼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쉽죠? 자, CO2다. 그러면 C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산소인데 산소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두 개, 산소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네 개. 딱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산소에 비공유수쌍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직선 구조가 되는 거. 자, CH2, Cl2와 겁먹잖아, 우리가. 겁먹을 게 없어. 왜? 여기 있는 원소들 생각해 보세요. 자, C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 네 개. 자, 그 다음에 H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 하나. 자, Cel은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 얘도 마찬가지로 17쪽이니까 결합할 수 있는 팔이 어차피 하나잖아. 대신에 얘는 비공유쌍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합할 수 있는 팔은 어차피 하나란 말이야. 정해진 거잖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봤을 때,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 보여요. 쫄지 말고 탄소가 있나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H 두 개, Cl 두 개잖아. 그런데 지금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네 개잖아. 네 개인데 H가 두 개, 염소가 두 개야? 그럼 뭐야? H 두 개하고 염소 두 개하고 붙여주면 끝나지. 이거예요. 자, 이거니까 네 개의 입체 배위수를 가지고 가니까 얘는 무슨 구조다?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H 두 개, Cl 두 개인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어요. 일단 입체 구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결합의 쌍극자.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 이건 뭐냐면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HCl일 때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Cl 쪽으로 전자를 많이 뺏어간다.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요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커지면은 한쪽으로 치우친다 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했어요. 이 합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 내의 전체 쌍극자 모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메테인이 있다. 탄소에 수소, 수소, 수소가 결합을 했다. 자, 그러면 요 탄소와 수소 사이에 있는 요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요거 하나의 결합의 쌍극자, 이거를 우리가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죠. 쌍극자 모멘트는 얘는 0이 아니죠. 0보다 크죠. 탄소 쪽으로 지금 전기음수가 더 크니까 뺏어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모든 쌍극자 모멘트,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모두 합친 쌍극자 모멘트는 전부 같은 힘으로 탄소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이랬을 때 이런 정사면체 구조에서는 중심으로 똑같은 힘으로 밀게 되면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 구조에서는 이 중심으로 딱 밀을 때 똑같은 힘의 합력을 생각하면 돼요. 밀었을 때 탄소에 있는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상쇄됩니다. 힘이.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정사면체. 그 다음에 C가 아니죠. BH3 같은 요런 평면 삼각형 구조 있죠. 요런 애들도 상쇄가 되는 거야. 공소 쪽으로 똑같이 밀면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도 상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 상쇄가 된다. 그 다음에 직선형 CO2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산소 쪽으로 동일한 힘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줄다리기 팽팽하죠. 그럼 중심이 어디로 틀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런 직선형 구조인데 양쪽이 대칭인 거. 그다음 평면 삼각형 그리고 정사면체 이런 애들은 우리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요거의 합 합이 0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전체의 극성. 자, 분자의 극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을 무극성 분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전자가 어디로 치우치는 거지. H2O 같은 애들. 이렇게 돼 있으면 산소 쪽으로 치우치고 산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양동이를 이쪽으로 들고 이쪽으로 들으면은 이 양동이는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성이 생기죠. 대부분은 다 극성이야. 그러니까 요거 위에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 다 극성 분자다. 그래서 합으로 이야기하는 거.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이야기하는 건 분자의 극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물어보는 거냐, 분자 전체의 극성을 물어보는 거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은 결합 자체의 극성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자 전체의 극성은 없는 거예요. 무극성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어, 합이 0인 걸 찾아라.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극성 분자는 이런 평면 삼각형 구조나 직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극성 분자는 BCl3 평면 삼각형 CO2 직선형 이 두 개만 되는 거죠. 틀렸다. 자, 니은 극성 분자 중심에는 모두 비공유쌍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여기 H2O와 여기 CH2Cl2도 극성 분자가 되는 건데 CH2Cl2 여기에는 지금 비공유쌍이 없죠. 그래서 안 되죠.
자, 디귿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다. 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무극성 문자와 극성 문자를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극성 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얘들은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게 나눠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장에다 걸어줬을 때 이렇게 동일한 평형 모양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란히 배열되거든. 그러니까 극성 분자를 찾아라 그 말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분자 찾아라 해볼까요? 자, HF 어떻게 생겼을까? HF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직선형이죠. 그리고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F쪽으로 뺏어가니까 얘는 이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무슨 분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자, BCl3는 어떨까요? 자, 붕소 아까 원자 가전자 3개라고 했다. Cl, Cl, Cl. 무슨 구조예요? 평면 삼각형 구조. 자, 양쪽으로 다 지금 세 군데 똑같은 원자가 있네.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자, CO2 좀 아까 얘기했죠. CO2 직선 구조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자, NH3 질소 비공유 하나, 공유 3개. 삼각뿔. 자, 이런 애들은 질소 쪽으로 끌려가니까 위쪽으로 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극성 분자. 자, CS2 갑자기 헷갈리죠. 갑자기 S 황이 나왔어? 어려워할 거 없이 황이 어딨나 생각해 보세요. 자, 황은 여기 16쪽. 산소 밑에 여기 황이 있거든. 같은 쪽에 밑에 황이 있죠. 그냥 보세요. 남아 알규인 황. 황은 16쪽. 6개 산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얘는 CO2하고 CS2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CO2, CS2 똑같은 거야. 직선형. 그러니까 얘도 양쪽에 똑같이 잡아당기니까 무극성. 자, CCl4. 자, 겁먹을 거 없다고 그랬어요. 자, 탄소가 있잖아.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네 군데. CL이 네 개네? 그럼 이거지 뭐. 근데 지금 동등한 네 개가 있으니까 얘는 정사면체 구조죠? 아까 정사면체 구조인데 동등하게 있으면 무슨 구조다? 무극성 분자다. 여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좀 어렵거든. 자, 이런 게 나왔어. 자, 지금 요소의 분자 구조식이다. 물어본다.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이건 지금 루이스식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지. 여기엔 지금 비공유쌍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일단은 비공유쌍을 먼저 찍어. 제일 먼저 할 거, 숨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라. 어디 있어요? 뭐 생각해야 돼? 주기율표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2주기 보면은 리베붕탄 질산 풀네. 자, 네온 결합 안에 리튬 공유 결합 안에 자, 이 중에 있는데 질소 여기 있다. 질소 15족 원자과 전자 5개 이렇게 결합한다 그랬지. 3개 결합과 비공유 하나. 지금 3개 결합은 했잖아, 얘가. 그럼 여기 어떻게 있어야 돼? 비공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숨어 있는 거고요. 자, 산소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네. 산소 비공유 몇 개 있어야 돼요, 산소에? 산소는 공유 결합 2개 탄소랑 했네. 비공유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지. 일단 이런 거 찾으란 말이에요. 일단.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질소도 여기에 비공유 하나 있겠죠. 탄소는 비공유가 없잖아. 탄소는 결합 4개 하고 비공유 없는 애라고 그랬잖아. 잘 됐어요, 이제. 그치?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 입체 구조 찾으려면은 중심 원자에서 나가는 전자쌍이 몇 개인지 보란 말이에요. 몇 개 나갔나 볼까요? 수소 쪽으로 하나, 아래 수소 쪽으로 하나, 산소 쪽으로 하나, 그다음 비공유쌍 하나. 그럼 얘는 질소 입장에서 몇 개 나간 거야? 4개가 나간 거야. 따라서 얘의 분자 구조를 생각해 보면 질소 입장에서 4개가 나갔는데 비공유쌍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 뿔의 형태를 갖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에 수소가 2개 붙었잖아. 나머지 하나가 누가 붙은 거예요, 여기에? 탄소가 붙은 거지.
됐나요? 삼각뿔. 음. 그럼 여기 결합각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알파잖아. 대략적으로 107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삼각뿔이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탄소 입장에서 볼까요? 탄소 입장에서. 탄소 입장에서는 몇 개의 전자쌍이 나갔나 보세요. 산소 쪽으로 하나, 질소 쪽으로 하나, 오른쪽 질소 쪽으로 하나. 세 개 나갔단 말이야. 자, 세 개 나가면 무슨 구조? 중심에 비공유성 없으면서 세 개 나갔어. 평면 삼각형. 그럼 그거를 여기 탄소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거지. 어떻게? 어, 하나는 지금 여기다 했잖아. 질소랑 했잖아. 나머지 평면 삼각형 구조 되려면 이런 구조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산소. 물론 산소가 여기 안 있어도 돼요. 바뀌어도 되는데 여기다 산소를 그릴게요. 그럼 여기에 뭐가 오른쪽에 뭐가 붙어? 질소가 붙겠지. 그다음에 여기 질소에 비공유성이 있겠죠. 산소에도 비공유성이 있겠고. 하지만 산소는 입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비공유성이 중심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중심 원자 질소 입장에서 했고 산소 입장에서 했어요. 자, 마지막 질소 입장에서 똑같죠. 오른쪽하고 똑같죠. 삼각뿔 구조 되겠지. 이거지 뭐. 그럼 베타는 뭡니까? 베타는 산소, 탄소, 질소. 산소, 탄소, 질소니까 여기가 되겠네, 이게. 이게 베타가 되겠네. 그지? 몇 도예요? 평면 삼각형 구조니까. 베타는 약 120도가 되는 거지. 재밌죠? 네. 되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알파는 107도, 베타는 120도. 맞는다. 자, 입체 구조죠. 전체 비공유쌍, 4개. 여기 질소에 각각 2개, 하나씩 해서 2개, 산소에 2개에서 4개가, 네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됐어요?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도 볼게요. 어, 기본적으로 봐봐. 이런 문제 너무 풀고 싶지 않니? 자, 중심 원자 한번 보란 말이야. 자, X 봤어요? X 봤더니 어때? 중심 원자에 비공유쌍이 있어 없어? 있잖아, 하나. 자, 오른쪽에 공유전자쌍 세 개. 그럼 얘는 기본 골격이 뭐다? 기본 골격이 삼면체 구조겠구나. 그런데 하나는 비공유쌍이구나. 안 보인다. 그럼 나머지 세 개가 무슨 구조? 삼각뿔의 형태겠구나. NH3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알파는 몇 도겠구나? 알파 너는 약 107도겠구나. 얘는 정확히 107도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Y는 비공유쌍이 없네. 자, 없는데 전자쌍이 3개 나갔다. 그럼 얘는 기본 골격이 뭐다? 비공유쌍이 없이 3개야? 그러면 평면 삼각형. 끝났네. 베타는 몇 도야? 120도가 되겠네. 이렇게 찾는 거죠. 됐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전기 음성도 X하고 Y하고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라?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선생님? 자, 이주기 원소라고 했죠? 자, 그럼 X는 누굴까요? 질소죠. 아까 내가 질소하고 산소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 질소 2주기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지? 2주기 나왔잖아. 질소잖아. 5개짜리는. 그쵸? 3개짜리 누구라고? 예외적인 분자? 붕소잖아.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붕소가 어디 있어요? 붕소가 여기 있잖아. 리베붕 13쪽에 있고. 질소가 어디 있어요? 15쪽에 있잖아. 자, 전기 음성도는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17쪽에 있는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다. 플루오린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제일 커진다 그랬잖아. 그죠?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질소가 더 큰 거지. 질소가 누구야? X잖아. X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찾더라.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되죠? 자, 결합각 나왔네요. 맞죠. 자, 또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 물어봤네. 자, 분자의 극성을 물어보는 거죠. 자, 평면 삼각형 무슨 구조라 했어? 무극성이라고 그랬죠.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 무극성 분자 0이라고 했죠. 얘는 삼각 뿔 형태 극성 분자라고 했고 쌍극적 모멘트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가가 더 큰 거 맞는 거지. 될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은 저기 오늘 산연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음,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재밌나요?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벌써 시간이 1시간 넘었어. 나 혼자만 떠든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좀 주고 싶은데요. 자, 여기까지 몇 퍼센트 이해되고 같이 풀었던 문제들 이렇게 나오면 다 풀 수 있겠는지, 몇 퍼센트까지 풀 수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줘 보세요. 여러분들 반응 좀 볼게요. 몇 퍼센트 할 수 있겠다 나는. 음, 쉽진 않아요 이게. 그죠? 네. 이 분자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분자 구조를 이해하려면요. 원자과 전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원자과 전자를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자 구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 있는 공유결합부터 루이스식부터 그죠? 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까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까지 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이게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음. 복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보다 뭐 잘 이해된 친구들도 있지만 뭐 지금 반응을 보니까 다 아는 건 아니네요. 그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막 대충 넘어가지 않아도 좀 자세하게 좀 봐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같이 달려봅시다.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안 나갈게요. 자, 사이아나수소와 에타인의 구조다. 자, 루이스 식으로 나타냈다. 이미 나타내 줬어요. 루이스 식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루이스 식은 원자과 전자를, 자, 여러분 루이스 식 모르는 친구들 여기 있죠?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에 있는 누구를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다. 그럼 탄소 원자과 전자 4개잖아요. 그러면 4개까지는 이렇게 홀전자로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네 군데에서 다른 전자를 같이 공유 결합을 해야 8개의 옥텟 구조가 만족이 되잖아요, 전자가. 그치? 따라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를 4개까지는 탄소의 원자과 전자를 4개까지는 이렇게 앞, 위, 아래, 옆으로 홀전자로 찍는 거예요. 자, 수소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그럼 하나를 점을 딱 찍는 거야. 아무 데나 찍어요. 자, 만약에 질소다. 질소면은 15족. 원자까지다가 5개란 말. 5개면은 하나, 둘, 셋, 4개 찍고 하나를 같이 짝을 만들어줘. 5개부터는 짝을 만들어줘.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짝 만들어주는 거거든. 원자과 전자를. 왜 그러냐? 옥텟을 만족하려면 질소는 3개의 전자만 더 가져오면 되거든. 옥텟이 만족되려면. 그러니까 3개만 홀전자로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는 거는 둘이 짝을 짓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 사이아나 수소에서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친 게 수소의 아니 탄소의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구나. 그런데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나 했구나. 근데 질소밖에 없으면 질소랑 나머지 3개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야 탄소 입장에서는 요 같이 공유결합하는 건 다 자기 걸로 보는 거거든.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8개가 지금 됐잖아. 옥텟을 만족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소 입장에서도 자기 건 5개인데 3개를 공유 결합에 참여시켜야 질소 입장에서도 8개가 옥텟이 만족이 되는 거거든. 수소 입장에서는 2개만 있으면 얘는 만족이 되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을 시켜주는 거지. 공유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거를 선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선으로 어떻게? 탄소, 수소, 질소잖아? 그러면 전자쌍 하나를 선 하나, 전자쌍 3개면 선 3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하나가 전자쌍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놔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입체 구조까지 갈 수 있어야 되죠. 탄소 입장에서 탄소가 지금 중심 원자잖아. 탄소가 중심 원자잖아. 이 중심 원자에서 몇 군데로 나갔다? 한 군데, 두 군데.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나가는 거는 하나로 봐주는 거야. 이렇게. 자, 두 개 나갔으니까 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몇 도? 180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구조다? 직선형 구조다. 또는 선형 구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에타인도 볼게요. 에타인도 탄소 입장에서는 원자 간자가 4개인데 수소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수소과 하나를 여기서 공유 결합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와 삼중 결합을 해야 탄소 4개가 전자를 쓰고 탄소가 쓰기 때문에 탄소 입장에서 8개, 오른쪽 탄소 입장에서 8개, 수소 입장에서 2개, 수소 입장에서 2개가 되면서 전부 옥텟에 만족하는 게 되는 거지. 이런 결합을 하니까 얘는 탄소끼리는 무슨 결합?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삼중결합. 수소, 수소. 그러면 중심 원자에서 몇 개가 나갔나 보란 말이지. 하나, 2개 나갔죠? 그럼 몇 도예요? 2개 나갔어? 180도 선형구조. 오른쪽에 있는 애도 180도. 똑같다. 선형구조. 이제 보는 거지. 음. 자, 기억.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직선상에 위치하냐? 같은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입체 구조를 알면 할 수 있는 문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무극성 분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 얘는 에타인은 지금 완전히 대칭 구조니까 에타인은 완전 대칭 구조잖아. 그치? 반 딱 갈랐을 때 거울처럼 나눠지잖아. 그쵸? 이런 애들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근데 사이아나수소는 요 질소 쪽으로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얘는. 여기 수소하고 질소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잖아. 질소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수소는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이거는 팽팽하지가 않죠. 따라서 틀렸고 다중결합 있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잘했습니다. 넘어가서요. 음. 자, 4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거의 이주기 원소로 주어진다고 했죠? 여기도 보니까 어때? 이주기 원소래. 자, 그럼 이주기 원소 또 그려볼게요. 자, 이주기 원소 뭐만 생각하면 된다?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중에서 네온 지워, 리튬 지워. 자, 이 중에 있는 거, 6개 중에 있는 거예요. 이주기 원소니까. 음. 자, 그 다음에 AEX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거는 A 하나에 X, E가 몇 개인지 모르겠, X개 붙었다는 거죠. 음. 분자 구조가 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힌트를 보니까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4개다 라는 힌트가 있네요. 그 다음에 분자 전체의 비공유 전자쌍이 4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4개. 자, 보세요. 아까 베릴륨 어떻다고 그랬어? 베릴륨은 2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지? 붕소는 3개라고 했고 탄소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중심 원자에서 나가는 게 4개라고 그랬죠. 질소는 3개이면서 비공유 하나 있다고 그랬고 산소는 2개이면서 비공유가 2개 있다고 그랬고 플로리는 1개이면서 비공유 3개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중심 원자의 4개이려면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탄소밖에 안 되는 거잖아. 중심 원자 4개 있는 건 지금 탄소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누구다? 탄소다. 자, 그러면 탄소는 탄소는 어쨌든 결합이 몇 개가 나가야 돼요? 4개가 나가야 돼요. 탄소에는 비공유쌍이 없어. 그런데 이 분자 전체에 비공유쌍이 4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탄소에 붙은 이 녀석이 음, 탄소에 붙은 이 녀석이 아니네. 이 녀석이 지금 비공유성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 그래야 여기가 비공유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서 비공유성이 네 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딱 해보려 봤더니 이런 분자는 있을 수가 없어. 왜? 어떤 x라고 하는 요 분자가 있다 그러면 2라고 표현됐네. 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2라는 분자에 비공유성이 하나만 있으면 2라는 원자에 비공유성이 하나만 있으면 결합을 하나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 옥텟 자체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다음 방법. 뭐가 있을까? 탄소는 정확해. 왜? 탄소는 중심 원자의 공유전성 4개인 건 탄소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럼 탄소야. 그런데 비공유쌍이 전체에 4개 있으려면 비공유쌍이 하나인 게 아니라 비공유쌍이 2개인 거는 어떨까? 예를 들면 산소가 되겠지. 산소라면 중심 원자에서 나가는 공유전성 4개 변함없고 산소도 각각 비공유쌍이 2개씩 있으니 비공유쌍도 4개가 되겠네. 따라서 AEX라고 하는 얘는 누구였다? CO2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BDY. 자, 얘는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삼각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삼각뿔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었지? 암모니아 같은 애들. 질소가 중심 원자에 있어야 삼각뿔이 돼요. 왜요? 비공유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삼각뿔 구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질소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질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수가 3개래? 그럼 더 정확해졌다. 끝났어.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요 질소와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얘가 누구겠느냐? 얘가 누구겠느냐? 요 D로 표현된 얘가 누구겠느냐? 요 D로 표현된 얘가 누굴까? 요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소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게 결합이 어쨌든 얘가 3개가 나가려면요. 2주기에서 가능한 거는 베릴륨이 될까요? 베릴륨 안 되죠. 베릴륨 2개의 결합이 있어야 되니까 안 돼요. 탈락. 붕소는 3개의 결합이 있어야 돼. 탈락. 하나의 결합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D라는 녀석은 하나의 결합만. 그치? 그럼 누구예요? 바로 플로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로린은 여기 비공유쌍이 3개가 있는 이런 결합이다. 따라서 얘는 NF3가 된다. 쉽지 않죠? 자, NF3야. 그러면 분자 전체의 비공유전성 몇 개일까요? 플로린의 3개씩 3개니까 9개에다가 질소에 하나 있으니까 10개. 니은은 10개가 되겠네. 자, 디귿은요. 자, CDZ래요. 그런데 중심 원자에서 지금 3개가 나갔다. 근데 우리가 D가 누군지는 알고 있죠, 지금. D가 플로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 중심 원자가 C이면서 여기에 공유전자쌍이 3개가 나가는데 여기가 전부 플로린이다라는 이야기잖아. 일단 여기까지 된 거잖아. 됐는데 분자 내에 비공유전자쌍이 9개래요. 이미 플로린에는 이렇게 3개씩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플로린만 하면은 비공유전자쌍이 9개 끝나요. 그 얘기는 요 중심에 있는 애는 비공유성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중심에 있는 원소는 누구다? 붕소다.
세 개 나가는 거, 세 개. 하나, 둘, 세 개 나가는 거. 따라서 얘의 구조는 뭐가 되겠어? 평면 삼각형 BF3가 되는 거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기억은 선형이다. 기억은 CO2, 선형 구조다. 됐고. 니은은 10이다. 니은 10 구했고요. 디귿은 평면삼각형. 방금 평면삼각형이다. 그랬습니다. 답은 5번 되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네. 좀 더 할게요. 자, 기지개 한번 필까?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어, 3년기는 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3년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음, 자,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기재님 폈어요? 으쌰으쌰으쌰.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여기 오늘 수업 보기 전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고 왔거든? 또 3대 또 내가 또 몇백을 치잖아? 농담이고. 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잖아. 운동할 때 이 벤치프레스라 가지고 이렇게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큰 무거운 거 달아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막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한 12번씩 해가지고 12번 하고 쉬었다가 한 1, 2분 쉬었다가 다시 또 12개 하고 해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 그럼 이제 근육이 생기는데 음, 그 벤치프레스에 들어가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쨌든 12개를 할 수 있는 무게여야 하잖아. 근데 또 이게 너무 가벼운 걸로 하잖아? 그러면은 안 붙어요. 근육이 하나도 안 붙어. 선생님 근육이 또 오늘 운동하고 왔으니까 근육 좀 한번 보여줄까? 근데 이게 짱짱짱 한데 내가 운동하면서 뭔가 음 공부하고 비슷한 점을 느꼈어요. 너무 가벼운 걸로 하면 근육이 안 붙어. 우리가 너무 쉬운 문제만 풀면은 너무 쉬운 문제만 계속 풀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어요. 음. 왜 쉬워요? 왜? 왜 네, 선생님 몸 보니까 운동하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만 하면은 쉬운 문제만 하면 이게 공부 실력이 안 늘어. 마찬가지야. 사람도 이게 너무 가벼운 거 하면 있잖아. 근육이 하나도 안 붙어요. 어. 그리고 음, 언제 근육이 붙냐면 내가 무거운 걸 했잖아. 또 너무 무거운 거 하면은 12개 되겠지 않잖아. 어. 그래서 느 무게가 제일 좋냐면 한 8개 정도까지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들어져. 그런 무게가 되면서 이제 계속 하니까 힘들잖아. 그럼 9개부터는 막 힘들어. 9개,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해보자. 이제 못할 것 같아. 3개 남았잖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근데 해야 돼. 되네. 야, 2개 남았어. 자, 이때 좀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혼자 하기 정말 힘들어, 이때. 깔릴 수가 있어. 목이 깔릴 수가 있어. 그다음에, 2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못하겠다. 하나 남았어? 옆에 친구가 막 도와줘야 돼.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아, 으, 아. 여러분, 근육이 언제 붙겠어요? 8개까지 근육이 안 붙어요. 못할 것 같은데, 이때 근육이 붙어요.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붙고,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때 제일 많이 붙고, 야, 나 진짜 죽어도 진짜 못해. 나 이제 못한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들어. 트레이너가 들어. 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진짜. 이때 근육이 가장 많이 생겨요. 공부 어떨까? 똑같단 말이야. 힘들잖아? 물론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잖아.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런 문제 있잖아. 막 못할 것 같잖아. 그렇지만 조금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긴 되잖아. 되고 이걸 가지고 혼자서 이제 해보는 거지. 할 때
될 듯 안 될 때 뭔가 어렵게 해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씩 성장해가고 있겠구나. 여러분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 이걸 극성이라는 말 자체를 알았어요? 전기음성도 알았어? 몰랐잖아. 음. 여러분은 그 순간 매 순간 성장한 거예요. 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매 순간 매 순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힘들다. 다른 공부하기 힘들어? 힘든 만큼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게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야. 음. 힘내세요. 이거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이주기 원소의 염소 화합물 네 가지 A에서 D 분자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구성 원자 수와 결합각을 나타냈다. 자,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또 이주기 원소만 나왔지? 음. 자, 그다음에 염소 화합물이래요. 염소 화합물은 염소와 결합하고 있는 이주기 원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주기율표를 한번 보자. 아까 봤지?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에서 이주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뺄게요. 자, 리튬도 빼야지. 자, 그러면 베릴륨하고 염소하고 붙으려면 염소는 플로린 밑에 있는 게 염소거든. 그럼 염소도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군데겠어? 한 군데란 말이야. 그러면 베릴륨이 아까 결합할 수 있는 팔 두 군데니까 베릴륨이 베릴륨이 염소와 결합하려면 베릴륨이 염소와 결합하려면 염소 몇 개겠어요? 두 개겠지. 자, 그다음 붕소가 염소와 결합하려면 세 개겠죠. 탄소가 염소와 결합하려면 네 개겠지. 자, 그다음에 질소가 염소와 결합하려면 다시 세 개겠죠. 삼각뿔. 그죠? 자, 그다음에 산소가 염소와 결합하려면 원자까지 자 여섯 개니까 H2O랑 비슷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자, 그다음에 플루오린이 염소와 결합하려면 염소 결합할 수 있어요, 얘도. FCl. 이거 하나란 말이야. 응? 요거예요. 자, 이 여섯 개밖에 없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건. 음. 그럼 보자고. A를 보자. A를 보니까 결합각이 몇 도야? 180도네. 이 여섯 개 중에서 180도인 건 누구 있어요? BCl2 얘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A구나. 와우. 찾았다. 자, B를 볼게요. 자, B는 지금 결합각이 120도잖아. 그지? 120도인 건 누구 있어요? BCl3잖아. 그리고 구성 원자가 몇 개야? 4개 맞잖아. 자, 그 다음에 C는요? 결합각이 지금 110도랑 105도 사이에 있네? 우리가 아는 결합각 몇 도 있어? 107도죠. 자, 107도인 건 C는 누가 있어? 107도 여기 있다. 그지? 요거. 삼각뿔 구조가 107도라고 그랬잖아. 이게 107도라고 그랬잖아. 이 찾아야지. 그리고 구성 원자 4개 맞잖아. D는요? 구성 원자 3개인데 105보다 작아. 우리가 아는 결합각 몇 도 있어? 104.5도 있잖아. 누구야? OCl2겠네. 되죠? 되죠?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찾는 거지. 기억.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D. D는 지금 OCl2예요. 얘하고 자, A는 누구냐면은 BeCl2네. 자, BeCl2는 지금 직선형 구조에다가 양쪽이 똑같은 염소니까 전기 분성도가 똑같으니까 얘는 극성 분자일까 무극성 분자일까?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 D가 쌍극자 모멘트 H2O처럼 이게 있으니까 극성 분자죠. 따라서 D가 크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비공유 전자쌍 수는 B는 지금 얘는 BCl3거든. BCl3. 그럼 얘는 여기 CL의 비공유쌍 조심해야 되죠. CL에 있죠. 그럼 얘 비공유 전자쌍 몇 개? 9개네. 자, C는요. NCl3네. 얘도 CL이 3개인데 CL에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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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3개 해서 9개인데 질소에 하나 더 있잖아. 따라서 C가 더 비공유쌍이 더 많은 거지. 10개지. 아, 틀렸다. B와 D는 극성 문자다. B가 지금 방금 평면 삼각형 구조, 무극성 구조죠. 틀렸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분자의 구조 극성 파트가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분자의 구조와 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기 앞에 있는 주기율표부터 원자과 전자의 개수부터 루이스 구조식까지 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공유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분자 구조 예측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쭉쭉쭉쭉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풀이 한 걸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풀진 않았어요. 내용이 많았잖아. 우리 심화반이어서 문제 많이 풀었어야 되지만 기본 개념도 한 번 더 잡아줬으니까 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여기 그림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단톡방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참고하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영상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 또 한 걸음 성장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굿나잇.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주부터 수업 없어요.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쉽니다. 네. 응. 공부해 주세요.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